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폭행 사건이 도로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아마 2019년에 벌어졌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카니발 폭행 사건 얘긴데요. 허허. 이게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 앞에서 폭행한 네.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허허.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일이 최근에 제주도의 한 교차로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차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 폭행을 가하던 아이고. 남성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몸을 가누려고 하자 종아리를 발로 차서 쓰러뜨렸는데요. 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어서자 차량 운전자는 주먹으로 그의 옆구리와 머리 등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우 세상에 그야말로 무차별. 아이고 저렇게 발길질까지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발길질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영화에서 보는 폭력 장면 같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영상이 있잖아요. 지나가시던 시민분이 목격자분이 영상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증거가 남은 상황인데요. 당시 신고 전화도 해주셨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차로 가기 전에 사거리에서요. 지금 길 한가운데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 상황이 당시에 이제 경찰에 신고하던 상황인데 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피해자인 40대 남성에 따르면은요, 이 100cc 오토바이를 타고 65에서 7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차량이 추월을 해갔는데 너무 빠르게 추월을 해가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신호대기에 걸려 서 있던 추월 차량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월하면 어떡하느냐고 말을 했더니 그때부터 화를 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신호가 바뀌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때 차로 앞을 막고 차에서 내려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고 그리고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 추월하는 행동을 항의 좀 했다고 하재근 평론가님 저렇게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때려요 지금? 너무 황당한데 저기가 왕복 6차로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저런 가해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네. 저 이 영상에 찍힌 거 말고 일단 저렇게 폭행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지금 망연자실해서 인도에 앉아 있었는데 가해자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제주도에서 못 살게 하겠다, 네. 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뭐 보복을 다짐하면서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시 갔다고 하는데 네. 저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유진 아나운서 저 폭행을 영상으로만 봐도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저 피해자분의 지금 상태가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구급차에 실려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아하. 진료와 검사 등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속이 안 좋고 아우. 온몸이 아파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통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런 일을 당한다면 상상을 해보면요. 유인경 평론가님. 정말 몸이 얻어맞은 것, 폭행을 당한 것도 욱신욱신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겠지만 그때의 상황이 정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머리에서 떠오를 때 정말 구토도 나올 것 같고 몸도 추울 것 같고 떨릴 것 같고 정말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폭력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공포입니다. 사실 맞을 장대로 다 했겠죠. 저 피해자분은요.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 일을 도와주러 가는 중이었어요. 세상에.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너무 폭행하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려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신 것 같은데 저 가해자분이. 근데 이 피해자분이 하는 얘기로는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찾길로 안 가고 빨리 천천히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대응도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녀도 같이 살고 부모님도 모시고 사는데 앞으로 또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 닥치면 어떡하나 정말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액땜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철저히 저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좀 물려보고 법적 차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 피해자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당시에 폭행은 10분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물리적 시간은 10분이지만요. 그 10분이 아마 이분한테는요. 10시간, 아마 10달, 10년처럼 지옥의 순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렇게 무차별 폭행 당했잖아요. 앞서 영상 보셨죠? 여기가 대로 큰 넓은 도로면 차가 오고 있잖아요. 차가 오고 있는데도 지금 차가 오고 있는데도 차 앞에 보세요.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분이요. 너무 맞아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는 막을 생각보다는 내가 차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차 쪽으로 가지 말자. 도로 중앙 쪽으로 가지 말자. 이쪽 중앙선 쪽으로 오자. 세상에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답니다. 그 폭행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떠났지만 이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영상 등을 토대로 이 가해자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보합니다. 현재는 일단 폭행 혐의로 입건을 했지만 다른 혐의점에 대한 수사도 추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으니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다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상 상해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폭행의 위험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없겠죠. 충분히 양형 사유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주도가 본인 겁니까? 어디서 이런 망발을 합니까? 뭐라고요? 제주에서 못 살게 하겠다? 그리고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더 심한 말 했는데 제가 방송이라서 그 표현을 제대로 못 옮기는 거예요. 제주에서 못 살게 하겠다? 누구 맘대로요? 제주도가 본인 겁니까?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한테는요. 자녀가 둘이 있고요. 특히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사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 부모님이 혹시라도 행여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볼까 봐 우리 아빠가 저렇게 피해를 당했어. 너무너무 이 아이들도 정신적 충격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지금. 부모님 식당일 도우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도 마음 아플 것이고 이렇게 뉴스로 나오니까 또 뉴스 볼 때마다 정말 부모님도 그렇고 그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뭐 상해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의율이 되다 보면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큰 어떤 물리적 부상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혹시 또 선처받을까 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왜 맞은 피해자가 2차 보복, 2차 가해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세상입니까? 반드시요.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가해자 엄벌에 처해지기를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